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2편 시간의 바퀴 개론 테마 시기 요소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진행하는 첫 클래스가 시간의 수레바퀴가 무엇이냐? Wheel of the Year죠. 사실은 영어로는 1년의 수레바퀴입니다. 1년의 수레바퀴고 크리스마스 타로 카드라던가 할로윈 타로 카드가 단지 카드 이름이 아니듯이 크리스마스 할로윈이 어떤 특정 시기를 의미하듯이요. 시간의 수레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타로카드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예요. 그럼 어떤 문화고 어떤 전통이냐? 고대 켈트족에서 파생된 문화고 켈트족이 어떤 애들이냐고 보면 여기 3명의 친구들 나온다 그죠? 뒤에는 움집 같은 거 지어져 있어요. 이 애들이 고대 켈트족입니다. 켈트족이 누구냐면 유럽에는 4대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켈트족, 두 번째는 아마 게르만족이고 세 번째는 라틴족일 거예요. 라틴족이고 네 번째가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인데 우리 선생님들께는 했던 분들도 있고 안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4대 민족 중에 하나고 켈트족 애들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이에요. 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아일랜드의 근간 자체가 고대 켈트족에 기반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고대 켈트족이 후에 페이건과 위칸으로 파생이 돼요. 페이건은 이제 유럽식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토속신앙, 민속신앙, 홈카페 신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하늘과 땅, 죽음과 삶, 영적인 존재들이라면 위카는 위카예요. 위카를 행하는 존재가 위칸이고 우리 한국이 코리아고 한국 사람이 코리 아니듯이 위칸이라고 부르고요. 애들은 거꾸로 샤머니즘이 아니고 거꾸로가 아니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은 뭐예요? 우리 사촌 이모가 무당이신데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는 말법 시대고 만신 시대라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신이 든다. 한 집 걸러 한 집 무당이 된다. 한국 사람 치고 신줄 없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칸 얘들은 모든 자연물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친구 한국으로 와볼게요. 한국 최초의 무당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공식 무당이 누구일까? 우리 역사상. 제 생각에 드물게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세요. 단군 신화의 단군 왕검이죠. 최초의 무당입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 무당이에요. 최초 무당인데 한인의 아들 환웅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풍백과 운사와 우사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와요. 내려오신 게 아니고. 이 풍백과 운사와 우사가 누구냐? 풍백이라는 건 바람풍이에요. 바람풍인데 운사는 구름운 할 때 구름이고 우사는 비우자 할 때 이 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인 거죠. 얘들이 누굽니까? 자연물이죠. 똑같습니다. 자연 숭배 사상. 그럼 자연을 왜 숭배해야 농경사회라?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필수예요. 사계절이 꼭 필요한데 이 사계절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을 숭배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고대 켈트족과 페이건과 위칸과 관련된 타로, 특히 우리 시간의 수레바퀴 타로, 자연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건 위칸은 이교도예요. 사실 이교도가 요즘 말로 따지면 컬트예요. 그 오컬트 말고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시면은 재단을 차리고 죄송해요. 알타라고 하죠. 이제 재단을 차리고 내지는 유튜브에 서양식 제너럴 리딩, 타로 제너럴 리딩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한국식 제너럴 리딩하고 다르게 굉장히 집시 스타일로 해요. 저도 사실 타로를 집시 스타일로 위치크래프트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마녀라고 많이 생각해요. 이 마녀라는 게 한국식으로 따지면 무녀죠. 무당. 자기 스스로를 이제 마녀고 한국식의 무녀라고 그래서 가끔 그러셔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비과학적이고 뭔가 미개해서 모속신앙, 민속신앙 믿지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모던하고, 그러니까 현대식이라는 거예요. 모던해가지고 무슨 아주 과학적으로 살고 과학적인 것, 현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훨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타로를 취미삼아 많이 하지만 서양에서는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점술 전문가의 영역. 그래서 가끔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타로는 100% 점이에요. 타로가 점이 아니라고 말하면 자가 부정이에요. 이거는 타로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타로를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트롯이 지금에야 미스터 트롯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때문에 제가 그 미스터 트롯을 안 봤어요. 나중에야 임영웅 노래를 듣고 아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삼천포로 샜는데 지금에야 미스터 트롯 때문에 트롯의 위상이 달라졌지만 엄청나게 격상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트롯 하면은 그거 뻥 아니야? 아주 올드하잖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마치 되살리기 어렵다는 듯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 좋아하는 뭔가 촌스러운 거야 이런 이미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임영웅이나 그런 미스터 트롯의 남자 트롯 가수들이 나는 트롯 가수가 아닙니다. 나는 올드팝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트롯 가수가 아닌 게 됩니까? 트로트 가수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가 점인데 그 타로가 점이 아닌 게 되려면 한현님 말씀대로 그림을 직접 보고 뽑아야 돼요. 심리 테스트 마냥. 타로는 100% 점술의 영역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만약에 타로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할 바에야 타로는 점입니다. 그러고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게 정답입니다. 고대 켈트족 페이건 위칸 전통에는 에스밧, 사밧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스밧은요 달의 주기고 달이라는 건 한 달을 여기 지금 이게 에스밧이에요. 달이라는 거는 삭부터 보름달까지 한 달을 주기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항상 원형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이 꽉 차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극히 일부만 보이기도 하고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한 달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사이클인지라 에스밧은 달의 주기고 사밧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카드에서는 계절의 주기 4계절이 하나의 계절입니다. 1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하는 거죠. 지금 바깥에 외곽에 있는 사이클이 사밧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피자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8개의 사밧이라는 것 중에 이 사밧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안식일을 뜻해요. 안식일을 뜻하고 안식일이 언제냐? 휴식하는 날, 즉 축제날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가 사과가 유명하지? 청송 사과 축제라고 있나요? 뭐 어디에 밤축제, 어디에 사과축제, 어디에 배축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쯤 하나요? 보통 수확을 한가득하고 그 곡식이 풍성하게 널렸을 때 축제를 해요. 유럽에서도 토마토 축제, 토마토를 던지면서 막 놀죠. 온 동네에서 토마토 축제, 오렌지 축제, 뭐 각종 축제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축제를 하는 날 수확을 하고 이거를 축하하기 위해 다 같이 휴식하는 축제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영어로 사밧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는 8번의 사밧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8개의 사밧이 있는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의 수레바퀴가 어떤 거냐? 1년의 수레바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레바퀴인데 여기 바퀴가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바퀴인데 왼쪽에 보실게요. 선생님들. 똑같은 바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서 이 친구가 아마 분명히 시간의 수레바퀴일 거예요. 상징물일 겁니다. 그리고 덱 코너를 보실게요. 뭔가 하나, 둘, 셋, 4개의 상징물이 보여요. 여기서부터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눈꽃송이 언제 피는 겁니까? 겨울, 윈터, 겨울에 피는 거고 그 다음에 낙엽, 이거 언제 옵니까? 낙엽, 어텀 아니면 펄이죠. 이제 가을에 나타나는 상징물이고 여기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예요. 제가 이거 끝나면 꼭 MC 더 백스의 해바라기도 목이 아프죠?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노래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고 자라는데 그러면은 태양이 가장 강력한 시기가 언제예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만 보고 자라는 해바라기,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할미꽃 마냥. 할미꽃은 아니고요. 이 친구 은방울꽃이에요. 봄에만 핍니다. 그래서 봄의 상징물, 여름의 상징물, 가을의 상징물, 겨울의 상징물 4계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까 사밧은 4계절, 1년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의 수레바퀴인 카드이고 이렇게 4계절을 뜻하는 1년의 수레바퀴이고 이 친구 역시 아까 8개의 사밧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피자 조각이 하나 있어요.
피자 조각 하나, 피자 조각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오스타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삼하인입니다. 삼하인이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켈트족 전통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유명한 축제예요. 스포일러를 수레바퀴고요. 이제 달의 주기, 한 달의 주기라고 불리는 에스밧은 정가운데 있는 원형 수레바퀴예요. 그 다음에 사밧은 우리 시간의 바퀴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계절, 계절의 주기 1년이고요. 외곽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밧, 사밧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1년의 수레바퀴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 겨울이죠. 이 겨울에 있는 요 심볼 보이셔요? 요 심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심볼을 율이라고 부른다는 율의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이죠. M자처럼 생겼어요. 이 친구는 메이번이죠. 마본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핀다는 해바라기 U자예요. 여기에 그려져 있죠. 리타. 그 다음에 얼굴에 더듬이처럼 생긴 이 친구는 오스타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율, 마본, 리타, 오 가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에 12월 리타 율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12시 방향에 12월을 뜻하는 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오스타라, 3시 방향에 3월을 뜻하는 마치죠. 근데 말치기 때문에 3월이에요. 3시 방향에 3월을 뜻하는 오스타라. 그럼 6시 방향에 6월을 뜻하는 리타. 여기 U자 같은 모양 보이시죠? 그 다음에 9시 방향에 9월을 뜻하는 마본입니다. 그러면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이렇게까지 하다가 쭉 세트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계속 탄생, 성장, 성숙하고 이때 가장 많이 익었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면 모릅니다. 각각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3월부터 5월인데 이거 바꿔서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3월부터 5월로 읽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예를 들면 할로윈 데이가 삼하인인데 이날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이때보단 나는 11월 30일이 좋아. 11월 30일이 좋아. 이때를 할로윈 데이로 부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듯이 가끔 그래서 물어보셔요. 이게 고대라 아주 오래전이라 2월부터가 겨울이냐, 2월부터가 봄이냐. 옛날 시기라 그게 아니고 그냥 코트카드의 치맛단이나 브로그로 마무리를 하자면 에스밧은 달의 주기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달이라는 건 나중에 달카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이제 여사제랑 여왕제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성의 생리주기 사이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보름달의 기운을 받는 건 마치 이제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보름달 앞에서 임신하려고 뭐 남자아이 임신하려고 막 후하 하면서 기운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위칸, 위치크래프트 마녀들과 위칸, 페이건 전통에는 달을 숭배한다든지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자연물들을 굉장히 숭배하고 있는데 같은 죽음 카드죠. 그러니까 모든 죽음, 저승사자, 여기도 같은 그림 리퍼인데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요. 같은 의미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인 것에 생명이 끝이 나고 죽음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건데 펜타클이 소드와 정반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죽음 카드 어떤 의미냐. 정반대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매우 치명적인 것,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카드가 사실은 소드 1번과 같은 시기라는 것, 할로윈 데이 전통이 추수감사절, 켈트족 전통의 삼하인 전통에서 비롯됐고 20세기 지나서 미국에 와서야 할로윈 데이라는 그 근대화가 되었어요. 축제날로. 그래서 이 카드 뽑으면 사실은 무당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영적인 존재, 죽음의 존재, 유력치 있는데 이게 태양신경총 차크라의 빛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이게 무슨 작두올라탄 그 무당처럼 실제로 무당분들이 많이 뽑는 카드가 죽음 카드, 그 다음에 달 카드, 그 다음이 칠성줄이죠. 별 카드, 그 다음에 2번 여사제, 가끔 도사들이 9번 은둔자를 뽑고 실제로 타로 카드에서 죽음, 시간의 바퀴에서 죽음 카드랑 같은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소드 1번. 내는 얼음을 한 도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도사 카드, 소드 1번 또 좀 많이 뽑는 편이기도 하고, 퀸컵도, 컵은요, 모의식을 뜻해요. 그래서 퀸은 계급상 컵이고, 퀸컵이니까, 컵이 꼽혀져요. 컵이 모의식이라 모의식이 매우 발달한 킹컵 역시 무속인이나 타로 마스터들이 많이 뽑는 카드기도 해요. 좌뇌 대신에 우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 리딩할 때 좌뇌를 활용한다면 이거는 논리와 키워드와 원리와 공부한 것대로
법칙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데 타로를 정말 좌뇌로만 읽을 수 있느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점 타로에 가깝도록 뭔가 소름 끼치는 한 방이 있는 타로 리딩은 반드시 우뇌에서 나옵니다. 무당의 영역이고 신성의 영역이고, 우뇌라고 하면 무의식의 영역이죠. 정보장에 레이저처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좌뇌는 어떤 거냐?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할 때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이 저절로 나왔다. 5분 만에 곡이 써졌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순식간에 그려졌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공수와 신공수가 있습니다. 인간공수는 좌뇌를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신공수는 우뇌에서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우뇌가 무의식과 연결되는 거고, 무의식은 영적인 정보장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촘촘하게 우뇌냐 좌뇌냐, 우뇌는 창조성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들이 쓰는 영역,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좌뇌가 공부를 한다면 우뇌는 그림을 자꾸 한눈에 파악을 하시고, 그림이 내 것이 되어야지 우뇌가 직감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100%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8장 꼭 프린트를 하셔서 자꾸 한눈에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요. 이미지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0번 바보하고 1번 마법사는 만세를 하고 몸을 활짝 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카드 한 장 더 있습니다. 시간의 바퀴에서. 4번 한즈죠. 항상 타로 카드에서 하늘은 정신의 영역이고 땅은 펜타클 현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현실인데 거기에서 발이 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떠 있는 카드들, 여기는 아예 뒤집혔고요. 또 한 가지 카드 18번 달 카드 역시 땅에서 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에는 물이 있고 발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사되어 있는데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역시 정확하게 골반까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골반까지만 나타나고 있고 발이 떠 있습니다. 발이 약간 떠 있고요. 또 한 가지 7번 컵 역시 땅에서 발이 떠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 우리 주목해 볼 필요 반드시 있고요. 다음에 메비우스의 띠가 나타나는 카드, 웨이트에서는 1번 마법사랑 8번 힘카드죠. 힘카드의 여인의 머리 위에는 메비우스의 띠가 있어요. 우주와의 연결고리고 무의식과 의식 간의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8번 힘이 조금 다른 의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가 사라지고 그냥 머리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 시간의 바퀴에서 4원소죠. 4원소 4개의 사밭이죠. 1-2강 개론 테마 시기 요소 하고 오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4원소, 마이너 4원소와 4개의 사밭 상징이 다 들어간 카드들,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 첫 번째 0번 바보, 두 번째 1번 마법사, 세 번째 5번 교황입니다. 1세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0번 바보에 굴렁쇠에는 4개의 상징이 들어가 있고요. 4원소의 상징이 들어가 있고, 역시 웨이트와 마찬가지 펜타클, 소드, 그 다음에 컵, 완지에는 각각 4원소의 상징, 마본, 율, 그 다음에 오스타라, 리타의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5번 교황의 권자 머리 위에 권자에는 4개의 사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사밭 마이너 4원소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가장 큰 틀에서는요, 희로애락을 뜻해요. 인생사 희로애락. 그러니까 특히 5번 교황이 그렇습니다. 이건 카드를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이게 장막이 쳐져 있어요. 타로 카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은 무의식을 뜻해요. 평온함 뒤에 무의식이 장막 뒤에 살짝 보이고, 흑백의 양초, 흑백의 기둥이죠. 이렇게 상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초승달 위에 앉았고, 왜 여기에는 보름달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달이라는 건 여성성의 상징이고 모성의 상징이고 여성의 생식 능력의 상징이다. 왜? 생리주기 사이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성성과 여자와 관련된 것이 달인데 3번 여왕제가 왜 보름달이고 2번 여사제는 왜 초승달일까? 나체예요. 옷을 모두 껴입은 존재, 그 다음에 완전히 본인을 드러낸 존재, 얼굴도 미소 짓고 있어요. 떠나서 이렇게 미소 지어주고 정면을 보고 당당하게 웃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옷을 다 벗었다는 거. 타로카드 6번 연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연인 카드가 제 소울 넘버 카드거든요. 그런데 나체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건 이죠. 근데 그게 만월이에요. 풀문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성과 음기가 꽉 차 있는 여자라는 거죠. 밤에 채색을 하고 있고 모래 채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초승달이에요. 음기와 여성성이
아주 일부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성이 약하고 약간 중성적인 의미예요. 3번과 4번 현실의 여왕과 왕이고요. 정신적인 존재 2번 여사제와 5번 교황입니다. 근데 3, 4번의 차이가 있고 2, 5번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웨이트에서도 시간의 바퀴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좀 중요한데 이 여황제랑 황제 볼게요. 여황제는 여왕들 위에 군림하는 여자고 황제는 역시 왕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 타로 시간의 바퀴에서 여왕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달의 여신의 딸이에요. 카드 이름이. 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고요. 그럼 이 친구 달의 여신의 딸, 태양신의 아들 여기도 하나의 세트겠죠. 달은 모성애를 상징하고 태양은 부성애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제 그 서양에서 수사슴 스태그라고 하죠. 강한 리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스태그가 두 스태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서양에서 스태그 파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수총각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이게 우리 여자들도 결혼 전에 유부녀가 되기 전에 막 파티를 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부남이 되기 전에 남자들만 참여하는 수총각 파티라는 걸 하는데 그걸 스태그 파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강한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태양 카드 아주 강한 양기라는 거는 주역에서도 타로에서도 강한 남성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친구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1번 바보는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1번부터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0번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첫 줄 카드들 보시면 다 인물이 한 명씩 나타나요. 주인공들이라고 봐야죠. 근데 5번 교황부터 드디어 인물이 한 명씩 더 나타납니다. 웨이트에서는 총 3명이 나오죠. 최초의 소규모 집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줄 먼저 마무리를 해보자면 0번 바보는 굴렁쇠 위에 있다는 거, 뒤에 은둔자의 설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비와 민들레 홀씨가 보여요. 얘들 겨울 은둔자의 설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0번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시기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제 애벌레 상태로 애벌레 노예고치 속에 갇혀 있다가 지금 나비가 되어서 0번 바보, 훨훨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9번에서 리셋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진다는 의미가 있고 민들레올씨 겨울 동안 땅속에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서 응고하고 치과하고 겨울이라는 건 타로에서 겨울과 밤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고립과 침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죠. 그 단계를 아주 오랫동안 거치고 애벌레는 노예고치 속에서 민들레 홀씨는 땅속에서 버티다가 드디어 자유로운 존재, 후 불면 날아갈 법한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가 0번 바보고 나비와 민들레 홀씨는 그 상징들이기도 해요. 뒤에 은둔자의 설산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 매지션이에요. 0번은 갸우뚱해요. 제가 이 카드 중심이 확고하고 몸도 역시 정면을 당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눈을 위로 치켜뜨는데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뜬 애들 몇 명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번 죽음 카드 눈을 위로 치켜뜨죠. 21번 월드 카드도 눈을 위로 치켜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로에서 하늘은 신의 영역, 정신의 영역이고 땅은 펜타클의 영역, 현실의 영역인데 0번 바보는요. 아직까지 열려있는 가능성이기만 해요. 멀리 보고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서로 정보가 없어서 숫자 0이기도 해요. 잘 모른다는 의미죠. 아직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 바보 단계다. 나는 잘 모르오 하는 카드고 그 외에 9번에서 리셋된다. 드디어 자유로워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침체됐다면 0번 바보 그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지는 지금까지 아주 침체된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좀 떨어져요. 0번 카드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연락운입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게 상대방에게 피스듬하게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철없는 느낌 준다. 15년 전이에요. 딱 15년 전에 시크릿이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법사 카드 뽑는 사람 참 많았겠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산을 하고 이 카드는 수렴을 해요. 여성 성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내적으로 깊어지고 자꾸 깊어졌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속이 잘 보일까요? 어둡고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알기 어렵고 비밀스럽고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고 가끔 내연녀의 키워드가 웨이트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잘 읽어야 돼요. 정말로. 시간의 밖에서는 특히 그런 의미가 잘 없습니다. 숨긴다기보다는 지식을 활짝 펼치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해지는 카드가 시간의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상 1번은 발산을 하고 2번은 수렴을 해요. 남자가 발산을 해요. 잠자리에서 여자가 수렴을 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 남자가 발산을 하고 여자가 수렴을 해서 수정이 되고 여황제가 배가 볼록하죠. 원래는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 물질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원 세상 물질과 현실이죠. 물질과 현실인데 1번 발산, 2번 수렴, 개들이 더해져서 숫자 3. 새로운 것이 생겨요. 뭔가 새로운 존재가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여왕제도 임신을 한 거고 창조가 된 거고 창조성이에요. 카드 자체가. 창조가 가능해서 풍요로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끔 1번은 능력이 있는 거고 2번은 문서운이 있는 거니까 1번도 2번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실제로 임상해 보시면 1번 카드도 2번 카드도 그리 합격률이 높거나 문서운이 있는 카드 아닙니다. 왜? 수비학적으로 3번부터가 현실화가 가능한 단계예요. 2번까지는. 플래넷은 창조력이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2번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3번부터가 현실이에요. 4번은 안정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지려면 숫자 3번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1번, 2번이 나온다고 꼭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카드들도 무지 중요한데 1번이 나왔다고 2번이 나왔다고 긍정, 긍정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렇게 읽어줬다가는 빼박 떨어집니다. 비슷한 카드로 17번 별 카드예요. 웨이트에서도 뭐 양동이의 물을 비우죠. 16번 타워에서 두 사람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타로 카드는 절대 낮장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선생님. 나오지가 않고 전후 카드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앞전 카드가 떨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17번 별 카드가 물을 비우는 게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물은 기억이고 무의식이고 마음이에요, 선생님. 그 물을 비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내고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비워냄으로써 새로운 별,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별카드의 희망인데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비학으로 현실화 가능한 건 3번부터라는 거. 이거 웨이트 할 때, 이론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소드, 그 다음에 남성 성기의 상징인 완즈, 발산을 하는 남자의 숫자고 여성 성기의 상징인 컵, 수렴을 하는 여자고요. 남자가 발산을 하고 여자가 수렴을 해서 1 더하기 2는 3이에요. 현실이죠. 이 물질계를 뜻합니다. 잉태를 했고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됐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으로 따지면은 지구 1번 마법사가 헤르메스 수성을 의미하고 2번 여사제가 페르세포네,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그 다음에 지하의 영역, 그 다음에 수선화 역시 여사제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금욕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신의 메신저죠. 그러니까 전달자, 수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여왕제가 두 가지로 불려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거나 이제 비너스죠.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이나 데메테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웨이트에서는 데메테르에 가까운 거고 시간의 바퀴에서는 아프로디테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하늘이냐 지하냐 지상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안착한 거는 현실화된 건 3번 여황제예요. 여황제.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하늘이랑 지하랑인 거랑 지상에 안착한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 부분과 이제 4번 숫자 4라는 건 사각형이에요. 굴려도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굴러가지 않고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수비학적으로 안정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황제입니다. 시스템이고 어떤 조직의 리더예요. 그래서 4번 황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교황과 4번 황제의 차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4번 황제는 한 손에 홀을 들고 지팡이에요. 홀은 한 손에는 권자의 손을 올렸어요. 뒤에는 황무지 황야입니다. 황야인데 5번 교황은요. 황제가 권자의 손을 올렸는데 5번 교황은 손을 맞잡아주고 있어요. 보라색 로브를 입은 존재가 현실의 색깔, 땅의 색깔의 옷을 입은 존재의 손을 맞잡아주고 교황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사제는 위를 올려다보지 못해요. 2번과 5번의 먼저 차이부터 해볼게요. 2번은 흑백의 기둥이고 5번 교황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된 회색 기둥이에요. 흑백 기둥과 회색 기둥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2번은 정신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존재고 5번 교황은 2 더하기 3이에요. 정신도 현실도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존재, 보라색 로브를 입었지만 현실의 존재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5가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 5라고 하니까 교황은 5번이야, 교황 자체가 5번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황 카드가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3. 그러니까 교황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존재지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왕이면 종교의 왕, 정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사자에게 정신적인 게 옳고 현실적인 걸 배척하는 의미가 있다면 5번 교황은 정신도 현실도 연결을 하고 둘 다를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존재, 현실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계절도 늦가을이에요. 가을 기억나시죠? 마본, 펜타클의 계절인데 현실의 계절에 살고 있는 정신적인 보라색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항상 빨간색은 아래쪽, 보라색은 위쪽 이렇게 차크라 개념 사진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1번 차크라고 가장 높은 크라운 차크라 7번 차크라가 보라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은 가장 정신적인 색깔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신의 존재가 현실의 존재의 손을 맞잡았어요. 상하 관계 차이는 있죠. 분명히. 레벨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4개의 권자 위에는 자원소의 상징이 있어요. 펜타클의 목걸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교황할 때 짚고 넘어가는데 같이 손을 맞잡았는데 둘 다 초록색의 옷을 입었죠. 초록색은 빨주노초 가슴 차크라와 연관이 돼요. 초록색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 몇 명 더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나옵니다. 모성애를 상징하는 7번 펜타클, 그 다음에 자비로운 존재 6번 펜타클, 그 다음에 여사제이자 11번 여사제 변형 카드인 정의 카드에 나오는 여신. 여기도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할아버지도 초록색 옷을 입기는 했지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건 4번 펜타클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건 가슴 차크라 진심이고 사랑이고 배려고 공감이고 화해예요. 지금 여기는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거고 여기는 서로 안에서 맞잡았어요. 상하관계 레벨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눈높이도 시선도 같고 둘 다 서로 무릎을 꿇었어요. 타로카드에서 무릎을 꿇는다? 내 배려고 내 의지를 굽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근데 서로가 굽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눈높이가 같아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거 관계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둘 다 노력 중이라는 의미, 무릎을 꿇었을 거고 그 다음에 눈높이 시선이 같아요. 평등한 관계라는 거고 다만 5번 교황은 원에서 맞잡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 신뢰관계를 깬다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뗄 수 있는 거라면 6번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어요. 홈카페 제이쌤 얘기를 하잖아요. 제이쌤 클래스를 듣겠어. 서로 원해야 하면은 5번 교황 맞잡은 거지만 사제지간을 맺겠어.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면 5번 교황입니다. 그런데 결제했어요. 우리 선생님 나 자료 다 받았어. 환불해줘. 5번 단계에선 가능해요. 듣기로 했으니까. 서로 원해서 맞잡기만 했으니까. 6번은 계약이에요. 묶여 있어요. 거기에 중재자 홈카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공식화되어 있는 단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번 교황 가운데 중재자고 주선자가 있는 거기도 해요. 웨이트에서도 그렇고 시간의 바퀴에서도 그렇고 임상해 보시면은 빼먹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대표적인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교황, 은둔자, 그 다음에 4번 펜타클의 머리 까진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에이스 소드의 옹고집 할아버지. 대표적으로 4장이 있는데 타로에서 좀 어떤 의미에서 흰 수염이 꼬장꼬장한 할아버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의미가 강해지는데 심지어 여기는 어두운 색 로브로 귀를 덮었어요. 듣지도 않는 거죠, 남의 말.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할 때도 자주 나와요. 5번 교황이랑 9번 은둔자가 나온다? 빼박이죠. 제가 올해 연초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너 올해 자꾸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 만나니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3명이 있었는데 셋 다 나이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러면은 같은 또래가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20대 때까지 20대가 남자로 느껴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20대 때부터 그렇다고 뭐 40대, 50대가 남자로 느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봐야죠. 있었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 조금 말하기 민감한 부분이라, 나중에 비교 조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굉장히 중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할게요, 대신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가슴 차크라의 색깔이고, 핑크빛 캐노피고, 평화의 상징, 화해의 상징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외할 때도 많이 넘어갈게요. 네, 흰색 옷을 입은 존재가 흰색 말이 되고, 그다음에 검정색 예복을 입은 존재가 검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거든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여기서 전차의 젊은 황제가 되죠. 그래서 7번 차크라, 4번 차크라 이렇게 읽어도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삼각 구도가 이제 손을 맞잡는 것이 두 카드의 연결고리라면은 삼각 구도가 두 카드의 또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삼각 구도인데 평등한 삼각관계예요. 6번이라는 거는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위로 향하는 삼각형이 만나서 관계의 밸런스가 유지되는 거고요. 여기는 숫자 8이에요. 옆으로 높이면은 힘의 균형이에요. 여기는. 근데 7번은 5번과 7번은 그 균형이 깨진 상하관계가 발생해요. 근데 5번과 7번의 차이는 뭐냐? 여기는 삼각구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5번과 7번의 차이는 서로가 원해서 하는 관계라면 여기는 정말로 상하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두 말에 고삐를 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윗사람과 상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상사의 느낌이라면 여기는 좀 젊은 리더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재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그냥 비약을 한 거고요. 꼭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 색깔 삼각구도 전체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이제 낮이고 밤입니다. 근데 7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론할 때 어차피 풀 거니까 밤인데 태양이에요. 태양이래.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뚜렷하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존재예요. 태양은 낮에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밤인데도 해바라기를 쥐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태양신경총의 상징 흰 빛이 보이거든요. 태양신경총 1번 물라다라, 2번 청골 차크라, 세크럴 차크라랑 3번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는 자신감과 자존감, 나라는 것을, 나를 관장해요. 아이죠. 그래서 숫자 I였어요.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고할 때, 여기도 자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뚜렷하게 태양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 거고 분명하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확 꽂혀서 너만 보여 하고 다가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가끔 웨이트에서는 흑백의 스핑크스가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해요. 그래서 지금 고삐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직 같은 모임인데 성향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가야 할 때 7번 전차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 서로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자꾸 정반대의 것들 흑백 이렇게 겹쳐 나온다? 그러면은 성향이 서로 참 반대라서 더 좋아. 나랑 너랑은 너무 달라서 좋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비교 조합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치나 봐요. 말이 엄청 느려지고. 그러네요. 빨리 해볼게요. 6번, 7번 낮의 카드고 서로를 바라본다. 7번은 한쪽만을 바라봐요. 근데 지금 구름이 여기가 쭉 구름이 가고 있어요. 보이셔요, 여기? 근데 8번 카드에 뚱딴지 같이 보시면은 왼쪽에 푸른색 채색을 한 꽃이 탁 삐져나와 있어요. 이 카드 왜 이럴까? 7번 전차의 에너지가 8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데 이 구름이 흘러왔는데 여기에 반대편 구름이 대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힘과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는 관계의 균형이었다면 숫자 6번이 관계의 균형이에요. 맞잡은 손이 타로 카드 전체의 중심부에 있고 반으로 접었을 때 대칭을 이루는 듯 합니다. 구도가. 그러니까 4번 차크라도 1번부터 7번까지의 중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의 균형, 밸런스, 누군가가 일방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는 철저한 힘의 대립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 목에 사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 이제 웨이트에서도 8번 힘 카드가 여인이 사자를 다루죠. 여기는 들소지만 여인이 사자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얼로 지혜로써요. 지혜로서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컨트롤을 지혜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번 힘카드에서 젊은 황제예요. 이 친구. 사자와 들소가 동물이란 건 고집이에요. 완전 고집스러운 사자와 고집스러운 들소가 만나서 뭔가 전쟁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7번 카드가 막힘없이 너만 보여, 너만 바라봐 당당하게 가고 있다면 8번 가다가 드디어 밀려오는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이건 관계 외부의 장애 요소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두 명 서로 간의 밀당이자 장애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번에서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막 꽂혀가지고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밀어내기 시작할 때 8번 힘 카드 나올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초반에, 관계 초반에 너무 잘 맞아서 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서로 간의 성격 차이를 발견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8번 힘 카드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인데 콧바람이 나와요. 홧김에 저질렀다 하는 의미. 이를 악물어요. 이를 악물고 있어. 이를 악물고 노력해. 나 정말 나 이악 문다 하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가 주황색 노을인데 황제 카드에 붉은 노을이 되고요. 구름이 대치를 이루다가 일치를 이뤄요. 다시. 젊은 황제가 들소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황제의 권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여전히 피부가 붉어요. 황제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같은 할아버지인데 이 두 카드의 차이는 뭐냐? 손을 맞잡고 등불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손을 맞잡은 거는 현실의 존재와 관계를 한다는 건데 등불을 들었어요. 밤에 어두운데 내면에 등불을 든다? 이게 현실에서 모던하게 해석한다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 그러니까 밤에 누워서 혼자 있으면서 반짝반짝하는 거 들면서 무언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들여다볼 때 그렇지만 티는 나지 않습니다. 몰래 염탐하는 거죠. 9번 은둔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명의 수레바퀴 우로보스랑 15개 룸문자 세트가 그러니까 변화를 지향하지만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8번, 9번을 비교하자면 여름 카드고 한겨울 카드예요. 낮 카드고 밤 카드예요. 그러니까 타로에서 노인이 나와요. 가장 에너지 떨어지는 카드와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이 레벨 자체가 아주 침체라면 여기는 혈기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무슨 뭐 엽기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고 이를 악물고 막 운동하는 몸 좋은 존재들. 나중에 19번 태양 카드랑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들, 몸 관리하는 남자들 참 많이 나오는 카드죠. 실제로 임상에서 해보시면은 이 남자 몸 좋은데 운동 많이 하는데 몸 관리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PT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18번 힘 카드와 대립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카드 15번 악마 카드예요. 활활 화를 불태우느냐 불같은 충동을 불태우느냐 그 다음에 그 충동과 화를 억누르느냐 하는 대조적인 카드예요. 통제를 하는데 힘으로써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다음에 10번, 11번, 21번이 첫 2세트의 두 장인데요. 비교를 하는 두 장인데 유일하게 4계절이 다 나타나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10번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나타나고요. 21번에도 마찬가지로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0번과 21번의 차이가 뭐냐? 대우주와 서우주입니다. 제가 홈카페 제이 선생님이랑 홈카페 전체 조직이다. 10번은 전체성이에요. 숫자 10 전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이 갑자기 첫 카드로 똥단지 같이 나오면 참 해석하기 힘들어야 하는데 조직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포함된 대우주입니다. 대우주라는 게 어떤 의미냐? 낮이에요. 한낮이고 왜 태양이 뜨느냐? 19번 태양 카드의 기운을 받았는데 19번은 1 더하기 9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고 있고요. 타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땅이라는 거는 펜타클 현실이에요. 그 다음 펜타클이 수놓아져 있어요. 현실적인 장기적인 변화를 뜻하죠. 그래서 바퀴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퀴 굴러간다. 그래서 어떤 리딩을 했을 때 이렇게 뭐 가전제품이라는데 펜타클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만 많이 나왔길래 굴러가는 거네? 집에서 굴러가는 거? 청소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청소기예요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되겠냐고 해서 사시라고 했어요. 잘 굴러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소기를 살까 다른 걸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이 압도적이기도 했던 거고 뜨죠. 해외 장거리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객관적인 범위가 주어졌다면 여기는 좀 주관적인 의미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대우주니까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없고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없고 제가 홈카페 제이쌤인데 홈카페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수 없죠. 나는 여기에 속한 구성원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21번은 홈카페 제이쌤 페이지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껐다 켰다가 지웠다가 공지를 썼다가. 그래서 단계에서도 10번 단계냐 21번 단계냐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눈꽃송이 디테일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아요. 22장의 메이저 카드 다 기억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이너 4원소다. 그러니까 총 78장의 웨이트 전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78장이 다 있어야 하나의 세트가 된다면 여기는 한 장 자체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홈카페 전체고 78장 중에 한 장의 세계관이듯이 제이센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단계면 앞으로 한참 더 굴러가야 돼요. 타로 마스터인데 10번이 장애로 나온다? 반복 학습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임상을 쌓아야 되는데 임상을 쌓지 않고 월드카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내 머릿속 안에 다 있어요. 이거는 내 우주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 통제가 되고 완성 단계고 내 뜻대로 되는 단계가 21번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굴러간다? 한 바퀴, 두 바퀴, 1000바퀴, 만 바퀴, 10만 바퀴가 굴러서 월드가 되는 건데 그런 반복을 싫어하시거나 내지는 반복되는 임상을 싫어하는 것 내지는 전체적인 것의 숲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배열인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참 더 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끔 이거 겨울과 봄이다 설명을 하시는데 4계절입니다. 여기 여름과 가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11번이라는 건 숫자 11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여사제 변형 카드죠. 그래서 제가 볼게요. 11번 정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막이 쳐져 있고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사실은 2번 여사제냐 11번 정의 카드냐 같은 원리상 같은 카드인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여자와 선 긋는 여자이기도 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브를 쓰고 있고 아치형의 테두리 창문이 그려져 있는데 이 카드 말씀드렸다시피 여사제의 흑백의 기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로브를 쓰고 있죠. 로브를 쓰고 있고 흑백의 기둥이었듯이 밤낮이 대조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아치형 창이었죠. 3번 펜타클의 아치형 창과 로브를 쓴 여자 나와요. 그러니까 여신이죠. 여사제 카드의 사제이기도 하고 정의 카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카드인지는 3번 펜타클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11번 한치의 치우침도 흔들림도 미동도 없는 카드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했는데 이번 여사제가 나오지 않고요. 이번 여사제 변형 카드인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의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한치의 치우침이 없는 동상이에요. 동상인데 완전히 겨울과 봄이 단절되어 있는 거고 동상은요. 얼어붙은 몸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보수적인 여자예요. 여기는 최소한 여자잖아요. 보수적인 유교걸이라면 이 혼전 순결은 유교걸이 아니고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 남자가 봤을 때는. 야, 얘는 진짜 여지가 없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치우침이 없구나. 여러 가지 의미죠. 서로가 성향이 너무 다르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관계에서 한 사람은 겨울이고 한 사람은 봄인 상태일 때. 아니면 타로 선생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 남자가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 감정이 있다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막상 만나보니까 나 차단당해 있고 나한테 엄청 쌀쌀한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이 저울 동자가 두 개가 걸려 있는데 내가 12번은 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1번이고 내가 12번이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겠어요, 이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 저울에 걸려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무언가 재고 따지고 한다든지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꼭 그게 다른 여자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양다리 걸칠 때 정의 카드가 자주 나온다 하지만 14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꼭 다른 여자일 필요는 없어요. 20대면 주로 뭐냐? 너 내가 중요해? 롤이 중요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40대가 넘어가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봐요. 내 말이 중요해. 엄마 말이 중요해. 남편한테 남편이 제 말 안 들어요. 어머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2번, 행맨, 하체가 얼어붙어 있어요. 뒤편에 햇살이 내려오는데, 비슷한 카드로 여기 햇살이 내려오는 카드, 한겨울의 카드, 12번, 20번이 연계가 되겠죠. 다만, 묶여있느냐,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 빛이 오른쪽에서 내려오느냐, 왼쪽에서 내려오느냐, 뒤쪽에 꽃이 펴 있는데 겨울에 핀 꽃이냐, 아니면 녹아 있는 땅에서 핀 꽃이냐 하는 것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타로에서는 흑발이냐, 금발이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서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드가 아니에요. 서양 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로에서 항상 흑발과 금발을 구분을 했을 것을 전제하야 하는 거예요. 흑발은 고민과 걱정이고, 금발은 환상과 상상의 머리, 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금발이라고 하면 금발이 너무해 하는 이제 금발이 약간 현실 파악 못하고 약간 공상 환상에 빠져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긴 백발에 가까운 금발 머리카락이 물에 담겨 있죠. 파란색 머리카락이요. 빅뱅의 블루라는 노래 꼭 들어보세요. 겨울이 가고 봄이
늘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 새겨와줘. 우울증을 뜻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머리카락 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13번 죽음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윈데이 기억나시죠? 삼하인이에요. 추수감사절이고 제가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켈트족 전통에서는 삼하인이 신년이에요. 새해의 첫날이에요. 삼하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아예. 계기일식이 그래서 일어나요. 아예 새로운 태양이 뜬다. 그래서 지금 이 낫이 향하는 곳을 정확하게 여기를 향해요. 낫이. 그림리퍼, 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신의 낫이 여기를 향해요. 지금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던 본인 현실을 끊어내고 소드는 정신이죠. 과거를 털에서 왼쪽은 과거를 주로 의미하는데 과거에 매여있던 지금 12번 행매 상태를 끊어내고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카드가 13번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것과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 계기일식, 이미 부활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 의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접겠다. 그 다음에 여자가 매우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카드기도 해요. 비슷한 카드로 옆에 똑같이 불이 있습니다. 킹소드죠. 화가 나서 단호해질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갈자리예요.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성향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펜타클 10번이 끝나고 소드 1번이 나타나요. 현실적인 게 끊어지고 정신적인 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끝이 나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면모를 지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전 순결을 했었는데 상담을 할 때는 그 19금 속궁합 상담을 할 때는 엄청나게 외설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알기 때문에 좀 더 대놓고 적극적으로 외설적으로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도 한 거죠.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좀 극단적이에요. 아주 친절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끊어내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든지 아무리 괜찮아 겉이 그럴싸해 보여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아주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정갈의 꼬리처럼 정갈자리가 대표적인 섹슈얼리티, 치명적인 어떤 매력이기도 해요. 물론 죽음 카드를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너무 길어져서 끊었어요. 13번 죽음 카드랑 14번 템퍼런스인데 이게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3번에서 과거를 끊어내고 상처를 줘요. 상처를 낸다면 항상 13번 죽음 카드 다음에 14번 템퍼런스에는 물이 나오고요. 16번 타워 다음에도 17번 별 카드 물이 나옵니다. 두 개,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웨이트에서는요. 바퀴 카드처럼 이렇게 물을 두 개의 컵으로 물을 이어붙이느냐 아니면은 컵에 든 양동이에 든 물을 큰 물로 보내느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물이라는 거는 항상 하나 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고 하나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내고 충격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화와 치유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웨이트를 할 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컵을 이어붙이는데 왼쪽은 겨울이고요. 오른쪽은 봄입니다. 여전히 은둔자의 설상과 보라색 채색이 강해요. 요정의 몸이 얼어있죠. 그래서 겨울에 채색이 강합니다. 아직까지도 은둔자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거기서 물이 녹고 있어요. 얼은 땅이지만 물이 녹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큰 물이 가야 되는데 작은 물이 가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집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겨울컵과 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이성과 소드, 이성과 가슴이죠. 컵. 그러니까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할 때 내지는 14번 템퍼런스는 1 더하기 4 5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번 14번이 2번 여사제 변형 5번 교황으로 나중에 비교를 하겠지만 단절을 하느냐 이어붙이느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여사제도 흑백 기둥을 하고 교황은 손을 맞잡아요. 그래서 손을 맞잡죠. 손을 맞잡고요. 흑백 기둥이에요. 그래서 흑백의 양초가 나타나죠. 그리고 10이라는 건 전체성인데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원만하고 굴러가고 찌그러진 곳 없이 모두가 그래도 돼 좋은 게 좋아 하듯이 화합하는 거라면 전체와 전체에서 내가 중요해져요. 이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주관과 소신을 지키겠다 하는 카드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중요하니까 10번 카드가 우리의 개념이라면 우이죠. 11번은 너와 나예요. You and I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한 거죠. 전체에서 왜? I가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라는 구분이 있는 거고 이건 우리라는 하나의 의미고요. 여기서 14번은 이어 붙이는 거예요. 연결을 의미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13번 죽음 카드 다음에 14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끝이 났는데 끝을 내놓고 본인이 다시 미련이 남는다든지. 항상 우리는 끝이 났는데 여자 쪽에서 항상 미련이 남아서 연락이 왔지. 남자가 그렇게 볼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건 임상할 때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과거를 끊어내는 카드. 그럼 타로 카드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전후 카드를 연계해야 돼요? 당연히 연계해야 됩니다. 12번 행맨이나 20번 심판 카드 둘 다 한겨울이고 둘 다 왼쪽을 보고 흑발이냐 금발이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빛이 내려오고 뒤쪽에는 꽃이 있어요. 분명히 연계되는 카드들인데 20번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유는 12번은 11번, 13번이라는 단절 카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혼을 실행하기에는 나는 힘들어. 그래서 거기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구속되고 매여 있다면 그러니까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다던가 답답증이 있다던가 할 때도 나타나기도 해요. 20번 심판은 19번이라는 완성수와 21번이라는 또 다른 완성 사이에 있는 카드입니다. 훨씬 같은 한겨울이지만 언제라도 지금 아내는 여름에 시스루를 입었어요. 핑크빛 반팔 시스루를 입었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급반전 당장이라도 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일 때 그런 것을 기대할 때 나타나는 카드라면 12번은 그 빛이 내려오는데도 몰라요. 이 사람. 모르고 매여 있어요. 자기 뜻대로 내 마음 어쩌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가 여전히 과거 연인에게 타로에서 왼쪽은 주로 과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14번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의 만남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성향인데 상대는 정반대의 성향이라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위에 있어요. 수준적으로 레벨 10이고 어떤 사람은 수준적으로 레벨 3이다. 그럼 12, 3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절제 카드라는 게 꼭 맞진 않아요. 큰 물에 가다가 작은 물로 가니까 참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레벨 3이 10을 만나서 중간에서 7이 된다면 3에게는 이게 절제일까요? 아니겠죠. 그것처럼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온전히 나 혼자 10을 하다가 서로가 5대 5로 맞춰가자 하는 그런 의미의 절제인 거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 조화를 맞춰가는 거지 막 우리가 8번 흰카드 통제 억누르듯이 그런 절제가 아니라는 점. 그것에 좀 더 가깝고 은둔자의 설산이 나타나요. 그런데 15번 빨간색입니다. 물러다라 1번 차크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가장 밑에 와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본능적이고 피가 위로 솟아 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피의 욕구에 내가 지배당한 상태인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악마의 덩쿨이 휘감았어요. 피의 욕구가 뭘까요? 본능인 거죠. 이 본능이라는 거는 화일 수도 있고요. 성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끌어올라요. 활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태가 극단에 치우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타워죠. 예를 들면은 나는 도박에 중독이 됐어. 도박을 중독을 된 상태라서 통제가 안 되는 모든 것이 15번 악마 카드의 상황이라면 16번 타워 무너집니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명품 쇼핑을 1000만원치 했어요. 쇼핑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6번 타워 쇼핑 중독의 인과응보라고 말하면 그렇고 이게 갑작스러운 사건의 발생이라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하일리 법칙처럼 뭔가 쌓였기 때문에 작은 일들이 자꾸자꾸 쌓여서 이 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독일의 하일리가 만든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어떤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날 때는 작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이 되다가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무시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9.11 사태 때도 미리 경고성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를 했던 거고 예를 들면 자꾸 불안해 했는데도 무시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타워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열받고 통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화를 활활 불태운다는 의미예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이 끌어안는 모습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는 모습 자체가 4번 펜타클에 이렇게 끌어안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소유욕과 독점욕이 엄청 강한 거죠.
여자라도 마찬가지예요. 킹컵까지 같이 뜬다면 빼박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경계해요. 내 것을 뺏길까봐. 너는 오로지 내 거여야만 해. 그러면서 강한 소유욕과 독점욕을 의미하기도 해요.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여자의 허리가 뒤로 꺾여 있어요. 여기도 나무가 뒤로 꺾여 있고, 별카드에도 정확하게 이 여자의 모습처럼 나무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팔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머리카락 색깔은 지금 정확하게 번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된다. 여자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5번, 16번, 17번, 20번은 연계가 된다는 점. 12번, 20번 역시 연계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17번 별카드는 사실 타워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치유예요. 검은색의 4마리 동물이 흰색의 4송이의 연꽃이 됩니다. 나무와 번개는 여자의 팔이 되고 여자의 몸이 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과일이 떨어져 있어요. 모든 신뢰와 노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공무원 준비 열심히 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치유의 상징인 흰색 연꽃, 순수한 연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까마귀들이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혼비백산이죠. 그런데 날씨가 개어요. 물이 여전히 동요는 되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차분해진 상태이고 날이 개어서 별이 밝게 빛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임에 치유가 일어나고 정화가 일어나는 카드, 13번 다음에 14번 치유가 일어나듯이 16번 다음에 17번 별카드에서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정화와 헌신의 카드기도 해요. 14번과 17번. 이시스 여신에게는 헌신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웨이트 할 때 할게요. 그거는 7개의 과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7개가 두 번째 완성수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인간의 몸에는 7개의 차크라 시스템이 있어요. 7개의 차크라 기둥이 혼비백산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끊어질 정도로 7개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무라면 내 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내 모든 에너지가 방향을 잃고, 까마귀는 동물이고 검은색은 근심을 뜻해요. 아까 검은 색깔 머리랑 같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 근심, 혼란, 불안함 이런 것이 위로 아래로 번개가 내려쳐요. 그러니까 3번 차크라와 4번 차크라 가슴 차크라죠. 여기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3번 차크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고 4번 차크라는 가슴 차크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내부가 쫙 쪼개져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을 때 에이스 완즈랑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많이 나타나고 16번 1 더하기 6은 7이에요. 그래서 7번 전차카드 변형이기도 하고 7개의 과일이 떨어져 있다는 점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18번 달카드가 불안한 이유, 17번은 그래도 받아들여요. 카드 이름 희망의 호수예요. 060에서 희망 고문 당한 우리 여자 내담자님들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체는 아예 담겨져 있어요. 하체는 현실이거나 욕망을 뜻하는데 물에 담겨 있어요. 머리카락은 물에 잠겨 있고요. 금발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감정이고 무의식이고 기억이고 상상이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다? 머리는 항상 생각과 상상인데 물에 담겨 있어요. 본인의 현실적인 판단이 모두 감정적인 것에 기반을 했고 굉장히 기대치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데 나만 정말 좋아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실제로. 아주 멀다는 의미예요. 17번 별카드가 왜 연락이 안 오냐고 선생님이 여쭤보셨는데 16번과 18번 사이에 갇혀있는 카드예요. 갇혀있어서 희망사항에 그치는 경우 희망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에 그치는 경우, 내 상상에 그치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 멀다는 의미예요. 별과 나까지가 너무 멀다. 내 기대감에 멈추고 16번 타워 끊어지는 카드고요. 18번 달카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후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연락이 온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절대로 안 온다는 아니지만 별카드가 나왔을 때 연락이 오지 않고 내 기대 심리에 그친다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12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번과 13번 사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얘가. 12번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 리딩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친구 쇼미더머니에 신스였나? 이번 스테이지까지 붙어 있는다. 근데 다음에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남자일 거고 신스도 1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하고 올라가는데 다음에 우승은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로 78장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이 전 카드는 11번 정이지만 다음 카드가 13번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묶여있는데 다음 카드가 13번 종결을 의미하는 죽음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까지 붙어 있겠지만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떨어진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12번 카드가 나왔을 때 단지 낯장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 물론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항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후 주변 카드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2번이나 드렸고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카드가 단 한 장의 의미가 아니고 78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전후 카드 연계를 잘 하셔야 되고 주변 카드와 연계를 잘 해주셔야 해요. 잘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달 카드도 별 카드도 아래쪽에 물이 나오는데 뒤를 바라보는 카드 한 장 더 있죠. 같이 나왔을 때 분명히 미련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타나요. 파란색 머리를 한 이유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번 9번 은둔자의 변형 카드입니다. 9번 은둔자 곱하기 2번 여사제예요. 그럼 은둔자 여사제 같이 나왔어요. 지나칠 정도로 내면 세계에 갇혀 있는 거고 태양이라는 건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에요. 모든 존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어요. 중심이 확고한 거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 단호한 거고 뚜렷한 거고요. 가장 강력한 양기예요. 달이라는 건 늘 주변을 돌아요. 어떤 존재의 주변을 늘 자신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태양이라는 건 유일무이하기도 해요. 너 하나만 바라봐. 너밖에 없어 하는 의미기도 하지만 달은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거에 가까운데 태양 카드는 지식이고 확실한 거예요. 이제 카드가 그러면 긍정의 의미의 카드이니까 항상 좋은 카드냐? 태양 카드가 미래 자리에 나와서 불륜이 발각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발각이 됩니다. 왜? 달 카드는요. 경계가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웨이트에 그려져 있지만 달빛에 의존해야 되고 아직 밤인지라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 카드가 이럴 때는 긍정인 거죠. 불륜이 발각될까? 달 카드는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는 불안정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근데 태양 카드가 나왔을 때는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는 일부만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태양은 전체가 19번 안성수예요. 온전하게 다 드러나요. 그게 이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고 지금 내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주관적인 직감이자 내 뜻이 내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이러면. 이 지혜와 직감이라는 거고 이거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타로 선생님이 19번 태양 스타일이다. 그럼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 스타일이고 18번 달 카드다. 그럼 노하우나 내공을 전수해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떤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마 입지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이실 거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전수하시는 거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내가 모르던 지혜나 노하우나 당신만의 비밀을 밝혀달라는 거고 내가 또 심지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건데 왜? 원하는 게 달카드였어요. 그럼 본인이 많이 흔들려서 이렇게 나오는 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상대방의 노하우라든지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는 드러난 객관적인 인터넷에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 지혜를 원하는 거고 내공을 원하는 거고 노하우를 원하는 거고 비밀을 원하는 거죠. 영업 비밀이라든지 그런 건데 태양 카드가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달인데 태양이면은 달 상태를 태양으로 바꾸니까 불안정한 걸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결과가 4번 컵이었어요. 만족할까? 4번 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달 카드였어요. 원하는 게 달 카드인데 상대방이 제공하는 게 태양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노하우를 원하지만 비밀을 원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색하게 해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알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심이 확고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달 카드가 마음을 비울까? 아니야 갖고 있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항상 이제 의심이 많아요. 상대적 보통 선생님들이 아주 우울증도 심하고요. 이러면 우울증이 심할 때 공황장애가 심할 때 왜 은둔자에 18번 달 카드입니다. 근간이 은둔자예요. 은둔자는 숫자 9는요. 홀로서 만족함입니다. 나 혼자서의 온전함이에요. 은둔자가 원형입니다. 홀로 있음을 뜻해요. 물론 여사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숨기는 게 있다. 이게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 바람을 피우고 있나요? 했는데 오히려 태양 카드가 나오면 예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다면 오히려요. 거꾸로. 달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발이 떠 있는 7번 컵의 의미가 가까워요. 너의 상상이고 환상이고 공상이고 망상일 수 있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불안정해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건 어떤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 카드가 나아야 객관적으로 태양이 떴을 때 모든 게 눈으로 다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100% 객관적인 데이터, 진실이고 지식이고, 여기는 주관적인 거고요. 자꾸 변하는 거고요. 사이클도 짧아요. 하루와 한 달이죠. 여기는 1년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변화를 뜻하고, 여기는 아주 안정적인 장기적인 것을 뜻하기도 해요, 선생님. 밑에 발만 보여요. 정신과 가요. 진심을 숨기고 상대방의 마치 여기 아까 전에 굉장히 강한 양기와 남성성을 뜻했어요. 정면을 당당한 태양이듯이.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야지만 우리 꽃들도 모두 살아갈 수 있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의 의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중심은, 죄송해요, 이 남성의 심볼을 의미하기도 해요.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밝게 빛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남성성과 양기의 상징이기도 하고 본능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마의 꽃이 많이 펴있죠. 이건 본능과 화와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한 카드로 완즈 시종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꽃을 들었죠. 멀리를 보고 있어요. 웨이트의 완즈 시종과는 달리. 그래서 에이스 완즈, 남성성의 직립이고요. 수로를 따라 물이 나와요. 이 카드 나와가지고 완즈 시종하고 제가 어떤 태양 카드였나? 어떤 카드를 보고서 딱 본능적으로 느꼈죠. 오래 했으니까. 이거 잠자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헤어지셨을 거다고, 어떻게 지금 손님 얘기라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데, 어떻게 잠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악마의 꽃을 들었다는 점, 에이스 완즈와 수로를 따라 나오는 물, 남성의 사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꽃은 여성의 성적인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완즈가 서 있고 완즈의 시작이에요. 직립을 뜻하고, 이 직립했던 성기가 쭉 내려오면서 사정이 일어나죠. 까마귀가 가고 있고요. 여기는 까마귀가 보이고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마이너 할 때 짚어볼게요. 그런데 다 같이 화목했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 위험 요소가. 근데 이제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까마귀도 떠나버리고 날이 흐려요. 약간.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웨이트와 달리 5개 컵이 다 쓰러져 있고 이미 모두 밭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왔을 때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컵을 위로 치켜들고 있죠. 아주 높은 피치. 하이톤이다, 텐션이 높다. 저 아는 선생님이 엄청 텐션이 높으신데 이렇게 자주 나오시죠. 그래서 하위 차크라, 상위 차크라, 가슴 차크라기도 하고요. 숫자 3은 최초의 완성이고 결실이에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 겁니다. 2번 컵, 해상의 6번 컵의 의미가 강조가 됐겠지만 꼭 그럴까? 삼각관계에서도 많이 나오죠. 내연녀가 남편과 본부인이 서로 여전히 행복한 걸 보는 게 결론 자리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삼각관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카드다, 의외로.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잔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를 못하고, 결론 카드가 6번 컵이다. 여전히 두 사람이 행복한 걸 아닌데 핑크빛으로 칠해져 있고 유일하게 컵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꽃들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기억나시겠지만 정신의 숫자예요. 정신의 색깔이에요. 정신적 1번 컵 보실게요. 남자는 가을과 겨울의 옷을 입고 떠나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핑크빛 옷을 입었죠. 여름 옷을 입은, 핑크색 옷을 입은 여자와 겨울 옷을 입고 껴입고 가는 남자. 이미 현실적이고, 펜타클과 소드의 계절이죠. 이미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판단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반팔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 채색이니까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여자, 꼭 여자와 꼭 남자로 읽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지는 질문자가 쌓아둔 웨이트에서 컵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정을 쏟아왔던 게 있다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 펜타클이에요. 판단을 해요. 소드.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애정과 열정을 다 기울였을지라도 나는 이제 방향을 전환하겠다. 포기를 하는 거죠. 미련 없이 접겠다. 공무원 공부 5년 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나랑은 이제 접어야겠어 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지향점이 다를 때, 그 다음에 하고 있지만 6번 한지에서는 한 손으로 모았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 결혼할까 겨울에 결혼할까, 여름 결혼할래 겨울 결혼할래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겨루고 있다면, 여기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응, 네 말대로 겨울에 하자. 여름에 하는 건 너무 더울 것 같아. 이렇게 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모으고 있고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닫고 있는 거고 닿은 거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축하할 만한 소식, 내가 행복할 때, 축하받을 때, 상하관계가 생겼을 때, 여기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평등한 거죠. 아주.
여기는 상하가 생겨 있고, 여기도 역시 상하가 생겨 있고, 여기도 사실은 7번 안지도 위에서 아래를 누르듯이 상하가 있어요.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나이차가 있는 거죠. 이 타로 카드에서 황제 카드에 부성애가 없고, 시간의 바퀴에서는 여기 부성애 카드, 부성애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4번 안지에. 그거 지금 프레임을 설치를 해놨어요. 액자예요. 인스타그램 프레임 같다 그저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거, 뭐 맛집에 갔다든지, 여자가 행복하다든지, 자랑을 한다든지, 남자가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기념할 만한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인스타에 뭐가 올라올 거야 할 때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4번 컵하고 아까 지금 마이너 할 때도 했지만 4번 컵하고 연계가 된다? 그럼 지금 여자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지? 프레임 안에서 멈춰 있어요. 4번 컵. 4번 안지는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안지가 남자가 바라는 건데 결론이 4번 컵이다. 여자가 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저 프레임 안에서 안 움직이는 거지 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차단 카드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허수아비를 세워요. 이 허수아비는 사실 켈트족 전통 1년의 수레바퀴에서 그 죽음 카드의 시기 때 마지막에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메이저 0번, 1번 비교.